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시장의 기회 분석과 소비자 행동이 되죠. 이 부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궁극은 경영학에서 상황이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소비자가 어떠냐. 왜? 마케팅 자체가 내가 만든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된다는 데 근거를 두기 때문에 팔기 위해서는 맨 먼저 어떻습니까?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이니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자들이냐 하는 걸 갖다 우리는 미리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분석을 해야만 마케팅 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장의 기회 분석과 소비자 행동은 철저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황 분석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분석하자. 뭐를? 시장의 상황을. 뭐를? 소비자의 상황을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MIS다 이렇게 되죠. 마케팅. 바로 시장이라는 얘기가 되죠.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시스템 그런 말은 제도다. 그래서 마케팅 시장의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조율하느냐 이끌어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 MIS가 있지만 우리는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회계에서는 AIS다. 어카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이야기. 회계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기업에 활용하는 걸 갖다가 AIS다 이렇게 얘기하고 회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회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MIS는 뭐가 되느냐? 철저히 뭐가 되죠? 마케팅 활동할 때 이용하는 정보의 제도. 시스템이라는 말은 제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PIS다. 그러니까 인사관리에서 여기도 뭐가 되느냐? 우리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게 됩니다. 회사에 자소서를 쓰고 이제 입사를 했다 그럴 땐 뭐가 되죠? 바로 이 사람이 이 경력상이 일일이 다 어떠냐 그러면 바로 정보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경영 속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마케팅에 나오듯이 회계 쪽에는 AIS 그리고 인사관리 쪽에서는 PIS라는 말도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며 도대체 마케팅 활동할 때 시장과 소비자의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서 바로 준비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3년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예비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두며 첫 번째 이야기는 시장에 왜 우리가 시장에 정보가 필요하냐.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필요하죠?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책을 갖다 여러분이 봐주시면 나오지만 필요성이 첫째 이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번에 나오는 필요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라. 그러면 필요성은 이런 얘기가 되죠. 옛날은 한 지역에 의해 되느냐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시장 또는 시골에 조만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동네 시장만을 겨냥했다 이거죠. 근데 현재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이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국제화 시대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지역시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역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지역시장에서 뭐가 되느냐 국제시장화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없이는 과히 장사를 할 수가 있느냐. 전 세계는 하나. 우리가 잘 알지만 국제시대다. 우리 국제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뒤쪽에 가면 나오죠. 이거와 맨 마찬가지로 옛날은 지역적인 한 동네 시장에서만 물건을 팔았다 이러면 요즘은 전 세계를 겨냥한 세계는 하나라는 개념 속에서 시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룰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다 이겁니다. 지역시장에서 국제시장화 시대가 됐다. 그럼 두 번째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옛날은 필요하다라는 리더 입장에서 각각 1차와 2차 전에 우리가 리더에 대한 완트라는 말을 갖다 썼죠.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럴 때 난 모르게 식당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리더는 뭐가 되죠? 결핍을 얘기하는 거죠. 완트는 바로 충족시켜 주기 위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도구.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한국인이 배고프다 그럴 땐 뭐가 되느냐 김치찌개 된장찌개였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은 미국인도 배고프다 그럴 때는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갖다 먹게끔 유도시키는 게 마케팅 활동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2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1차와 2차에 뭐가 되느냐 이런 차이가 냉정하게 옛날은 명백하게 구분이 되었지만 현재는 어떠냐 바로 구매자의 1차 욕구로부터 2차 욕구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발전 이런 1차와 2차 욕구에 대한 발전이 왜 되느냐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다 우리가 어디 되죠? 요즘도 여러분은 가끔 어디 되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만든 물건 또는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스페인에서도 어디 되느냐 쓸 수 있다 이거죠.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은 각각 결과 원활히 일어나다 보니까 옛날은 1차와 2차가 고정이 되었다면 1차와 2차의 원활한 뭐가 되느냐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의 이야기의 욕구가 1차로부터 2차까지 의되느냐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세 번째는 비가격 경쟁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비가격 경쟁은 옛날은 물건이 굉장히 비쌀 때는 어떻습니까? 물건이 굉장히 없다 이럴 때는 무조건 의되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거죠. 사면 최고다. 예를 들어서 산 것이 좋다 이렇게 봤다 이거죠. 왜? 물건이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다양한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만 낮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소비자를 희우고 갈 수가 없다. 그럼 뭐가 되죠? 이런 걸 비가격 경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끔은 산 것이 비지떡이다. 우리말에 산 것이 비지떡이다 하는 말을 갖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매우 저렴하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절대 어떻게 되느냐? 아마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매우 좋을 거다. 사람들은 이렇게 추산한다 이거죠. 다음 또 뭐가 되느냐? 가격이 낮으면 품질이 엉망일 거다. 품질이 엉망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오판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격과 품질에 대하여 사람들은 연상하더라. 가격 품질 연상설.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격과 품질을 소비자들은 연상한다. 그런 말을 가격 품질 연상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린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은 마케팅의 정보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 이게 MIS가 필요하다. 마치 회계를 이용하여 AI에서 또 인사관리에서 PIS를 쓰듯이 마케팅 활동에도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 하는 이야기가 왜 되느냐? 우리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정리를 잘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가 국제사회 시장대로 됐다. 옛날은 리더와 완트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이런 현상이었지만 요즘은 국제화 시대, 세계는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되지 않고 이해된다. 거의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고 자꾸 이해되느냐? 옅어지더라. 그리고 비가격 경쟁. 물건이 사다리가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을 연상하기 때문에 산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분석해서 정확하게 뭐가 되느냐? 가격을 받을 만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게 바로 마케팅이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케팅의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가볍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마케팅의 정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기에 대한 이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구성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라 이럴 때는 크게 나눠서 우리 책을 갖다 기준점으로 보면 알지만 첫째는 마케팅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부 자원, 회사 자체에 있는 내부 자료,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데이터다. 이 말은 회사마다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주문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물건을 갖다가 되죠. 배달을 시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대금을 갖다 영수를 받는다. 이런 게 정보적으로 되느냐? 그러면 항상 뭐가 되죠? 회사는 가지고 있다 이거죠. 누가 주문을 해서 누구에게 배달해주고 금액을 얼마 받았다 이런 거 있는 거 이건 뭐죠? 내부 정보. 1차 속에서도 내부 정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의 대다수가 뭐가 되냐? 인터넷 속에서, IT 속에, 우리는 컴퓨터 속에 항상 뭐가 되냐? 내장되어 있는 사건. 이건 바로 내부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그거 봐라요. 내가 이런 내부 정보가 없을 때 외부의 자료를 갖다 이용하는 외부 데이터다. 그러면 이거는 통계청 자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역에 장사를 하고 싶을 때 그 지역에 인구가 어느 정도 분포할까? 이걸 내 인터넷 속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정보를 갖다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돈 주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외부 정보를 갖다 얘기하고 데이터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보를 갖다 구입한다. 정보를 구입한다. 데이터를 갖다 구입하며 외부에서 손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보. 이게 바로 외부 정보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해되느냐? 외부의 정보를 갖다 사오든지 이 두 가지는 넓은 의미로 볼 때 다 뭐가 되느냐?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갖다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건데 이제는 이런 평상시에 이러는데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스페셜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에브리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에브리온 일상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여기는 스페셜한 이야기. 예를 들어 갑자기 배송가 뚝 떨어졌다.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다. 가격이 갑자기 왜 되느냐 그러면 경쟁자가 출현했다. 이 돌발 사건이 일어날 때는 왜 되죠?
발로 직접 뛴다는 얘기가 되죠. 아까 이 두 가지는 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부에서, 외부에서 평상시에 일어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대처가 되는데 스페셜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 아까 얘기하던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날 때는 발로 직접 뛴다, 발로 뛴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발로 뛴다. 우리 책에서는 발로 뛴다 이런 말은 안 돼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발로 직접 뛰어서 뭐가 되느냐, 정보를 얻어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요 내용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 제도화되어 있는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 뭐 회사 안에 있는 컴퓨터나 내장, 아니면 정보통계청에 가서 정보를 갖다 입수하기 위하여 돈 주고 정보를 구입하는 경우, 다 뭐가 되죠? 평상시에 일어나며 정보화되어 있는 내용을 돈 주고 사온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이거 발로 뛰는 건 어떻죠? 발로 직접 M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 리서치. 직접 종업원이 어디 되느냐? 왜 우리 물건이 안 팔리지? 왜 우리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상승했지? 등등의 고민을 갖다 막 하게 되는 이야기다 보니 발로 직접 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를 갖다 우리가 본다면은 1번, 2번, 3번이라고 나눌 수 있고 1, 2, 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1번, 2번, 3번. 1번은 컴퓨터를 동원한다. 2번은 발로 직접 뛰어서 정보를 갖다 구한다는 이런 차이가 있고, 요거는 넓은 의미로 MIS라고 하고 요거는 MR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그럼 이 두 가지 관계는 어떠냐? 이 두 가지는 어떠냐? 넓은 의미로 우리가 정보식을 이용하여 회사를 이끌어간다 그러는 마케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내용 속에 직접 발로 뛰며 우리가 구하는 MR이 어디에 되느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요 관계, MIS 속에는 돌발 사건이 일어나는 MR을 갖다 포함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 바로 MIS라는 일상적 이야기와 발로 직접 뛰면서 정보를 갖다 구하는 MR의 관계, 시장조사라는 관계,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하게 되고 MR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정을 어떻게 해서 정보를 구하느냐 하는, 발로 뛰어서 구하느냐 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내부의 정보, 아까 얘기하던 1번, 그 다음에 1번은 바로 뭐가 되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정보에 의하여 자기들이 주문을 받고 배달을 하고 용서하는 거죠. 자, 2번은 특수청에 가서, 정보통계청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 외부에서 구하는 거 뭐가 되죠? 3번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이거는 평상시에 일어나는데 돌발 사건이 일어날 때 종업원이 직접 발로 뛰어서 시장에 정보를 구하는 건 MR이라고 불러줬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평상시에 일어난다면 MR은 스페셜한 경우, 돌출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런다. 그래서 여하튼 1번과 2번과 3번을 갖다 우리가 뭐가 되느냐? 다 시스템화하자, 제도화하자. 이 세 가지를, 원래는 요거는 평상시, 요거는 돌발 사건, 요걸 갖다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뭐를 갖다 만드느냐? 정보하고 제도화하자 하는 이야기가 마케팅, 디시전, 스포트 시스템. 바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주는,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주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정보다. 그래서 마케팅 의사결정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마케팅. 마케팅은 잘 알지만 마케팅 활동이죠. 디시전, 의사결정이죠. 스포트. 스포트는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죠. 시스템, 제도. 바로 1번, 2번 컴퓨터 이용하는 거, 발로 뛰는 3번. 1번, 2번, 3번을 다 묶어서 제도화 시켜준 걸 뭐라 그러죠? MDSS.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가 되죠?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불러준다. MDSS. 바로 이걸 갖다 이 세 가지를 시스템화해서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게끔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MDSS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마케팅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 왜 요즘은 굉장히 방대한 시장 속이기 때문에 정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정리는 아까 말하지만 내부 정보, 그 다음 외부 정보, 이건 컴퓨터를 이용하고 특수한 일이 된 발로 뛰는 MR이 되는데 포함 관계는 MIS 속에 MR이 의의된다면 포함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여하튼 1번, 2번인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와 발로 뛰는 경우를 다 제도화해서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는 걸 갖다 MDSS라고 하며, 우리는 영어로 말해서 뭐가 되냐?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을 갖다 쓰고 MDSS라는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럼 이런 정보를 이용할 때, 우리가 정보를 이용할 때 우리가 가끔 이런 정보는 그럼 어떤 판단에 의하여 정보를 해야 하느냐라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
잠깐 요걸 갖다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보가 나올 때 어떻게 통계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통계 기법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에 보면 자세히 이 통계 기법을 갖다 다양하게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정보를 갖다 다 외운다? 정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죠. 그러나 최소한 뭐가 되느냐? 이런 통계적 기법은 고객의 정보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에 주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내용은 이해를 해야 할 것을 선생님은 여러분 책을 보게 되면 엄청 많은 종류의 양을 갖다 우리가 적어놨지만 그 중에 전부 다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바로 통계적 도구에 사용되는 기법은 모두 몇 가지냐? 6가지가 있습니다. 학문에서는. 그러나 우리 마케팅에서는 이 6가지를 다 공부하다가 통계학과 학생도 아닌데 이 6가지를 다 할 이유는 없고 바로 6개 속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다중회계 분석, 그 다음에 판별식 분석. 이 두 가지는 통계 도구에서는 반드시 어디 되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험에는 이 두 가지는 마케팅에서 낸다 이거죠. 그 다음 모델에는 마코브 과정의 모델이라는 말과 대기 모델이라는 말, 이 두 가지를 아느냐? 거기도 우리가 본 모델 속에는 무려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학과 학생들은 4개를 배우지만 이런 용어는 있다 했지만 실제 우리 마케팅에는 마코브 과정 모델과 대기 모델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적화 모델은 모두 5가지가 나왔는데 이 중에도 게임 이론이다, 그 다음에 휴리스틱이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이슈다 하는 통계 기법이고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 6가지 또 6가지 그 다음 5가지를 통째로 다 한다. 그럼 17가지를 어떻게 여러분이 전체가 17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를 쓰느냐 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다중회계 분석. 책을 가지신 분은 다중회계의 동그라미, 판별의 동그라미, 그리고 도구에는 마코브 과정 모델과 대기 모델 2가지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에 최적화 과정이란 게임과 휴리스틱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라면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맨 먼저 다중회계 분석이라는 이야기 속에 요것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통계적 도구에 나오는 2가지 다중은 요겁니다. y 골 ax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 회계란 말은 리그레이션, 통계 기법이다 이거죠. x와 y를 갖다 잘 쳐서 a와 b를 찾아내면, 근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광고비를 얼마 치느냐에 따라 판매액을 갖다 y로 놓자 이거죠. 판매액을 y로 놓자 이거죠. 그럼 판매액 매출액을 y로 봤을 때 광고비를 얼마를 치면 어떤 상관이 있지? 상관 분석에 바로 광고비와 판매액을 비교한다. 그럼 매출액이 얼마를 갖다 판 광고를 치는 데 따라 판매가 늘어나느냐? 하나의 기법이 되겠죠. 또 예를 들어 종업원의 수를 갖다 우리가 놓자 이거죠. 종업원 수. 이 종업원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매출액이 어떻게 되지? 관계가 될 수 있죠. 종업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많이 팔겠지. 또 여러분들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점포 수가 몇 개냐? 점포 수가 몇 개냐? 점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죠? 팔려지겠죠. 그럼 이와 같이 다중이란 말은 이 독립변수와 이 x는 독립변수란 말이야. y는 여기에 관련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4개 변수가 되면 바로 독립변수가 광고비, 종업원수, 점포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매출액, 판매액이 어떻게 변하지 하는 이야기를 다각도로, 다중이라는 말은 한 가지가 아니라 독립변수의 여러 가지에 의하여 결정한다.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중이라는 말은 바로 다양한 종류의 독립변수를 넣으며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졌다. 이게 다중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요게 통계적 기법의 마지막에 판별은 뭐냐? 위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에 대로변이 있는데 요 1번이 되고 대로변 속에 동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속에 여기는 상권을 갖다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 남대문 그 남산에서 깃발만 꼽아도 손님 오겠지? 천만의 말씀. 반드시 어디 되느냐? 시중의 교통을 중심적으로 해서 상권 분석이 어디에 속하느냐? 아주 대표적인 판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 사업할 때는 상권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 여기 뭐 요즘 많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동네 뭐 이런 고문가게가 많이 쓰러진 이유가 상권 분석의 실패. 뭐 저도 우스갯소리로 자주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권 분석 실패로 사업을 갖다가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디에 점포를 세우느냐, 어디에
시장을 정리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상권 분석, 판별 분석 D라고 얘기한다. 이걸 여러분이 알면 되고, 이제 마코브 과정 모델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갖다 이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다중위기 분석은 이제 독립변수의 X를 여러 가지를 넣는다. 다중. 그럴 때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판매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다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음에 상권 분석처럼 우리가 이곳은 성공할 수 있다, 이곳은 실패한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상권 분석 실패로 많은 사업자들이 실패 보는 경우, 저도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웃으며 했습니다. 뭐 이걸 얘기했고, 이번 이야기는 이제 바로 모델에도 우리 책으로 보면 모델의 종류 속에서 무려 뭐냐 그러면 4개를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4개를 이렇게 많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걸 다 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마케팅에 관련된 부위에 시험에 나오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죠? 마코브 과정의 모델과 대기 모델이다. 이 마코브 과정의 모델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본다면 이겁니다. 바로 이 회사의 어떤 제품을 쓰고 다음에도 계속 쓸 건가, 아니면 반대로 이탈할 건가, 소비자가 고객이 계속해서 내 물건을 써줄 건가, 아니면 이탈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도표로 나타낸 게 마코브 과정의 모델이다.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만약에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A 회사, B 회사, C 회사 3군데서 얘들은 그럼 점유를 하고 있다. 자동차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럼 자동차 시장에 바로 3회사가 출제를 하는데, 만약에 A 회사 소비자가 물건을 갖다 그대로 다음에 쓸 확률은 몇 프로냐? 70%다. 그러면 A에서 C로 갈 확률이 얼마냐? 20%다. 그러면 A에서 B로 갈 확률은 얼마일까요? 10%겠죠. 그래야 100% 이동이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이 유지는 70%가 되는데 A에서 C로 갈 확률은 20%. A에서 B로 갈 확률은 10%. 이렇게 될 때 이게 뭐가 되죠? 유지와 이탈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 그림으로 그린 걸 마코브 과정의 모델이다. 마코브 과정의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코브 과정의 모델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중시한다. 또 예를 들어서 B 회사 물건을 그대로 쓸 확률은 80%다. 그럼 예를 들어 B에서 A로 갈 확률은 얼마냐? 15%다. 15%다. 그러면 B에서 C로 갈 확률은 얼마죠? 그렇죠. 80%, 95%니까 5%밖에 안 되지. 이렇게 유지와 그 회사 물건을 그대로 쓸 내용과 딴 쪽으로 갈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도표로 나타내는 걸 마코브 과정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학은 100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며, 그 다음 대기 모델이라는 얘기는 생산 관리에서 품질 관리에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관리비와 유사한 이야기가 되는데, 품질 유지비와 같은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품질 시설을 갖다가 굉장히 공항 같은 데서 잘해줬다. 그러면 여기에 들은 코스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소비자가 커피 한 잔만 자판기에서 뽑아도 어떻게 되느냐, 기다린데 대기하는데 대기 비용이 별로 안 든다 이거죠. 시설이 많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큐가 커지면 코스트에 대한 비용은, 소비자의 코스트 비용은 내려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로 시설비는 어떻게 되느냐, 시설비는 어떻게 되느냐, 시설비는 품질을 시설을 잘해주려면 잘하는 만큼 관리에 비해 속하는 관리는 어떠냐? 비용은 높아진다 이거지. 높아진다 이거죠. 어디 인천공항 자체는 어떻게 되죠? 시설을 너무 잘해줘야 돼. 시설비를 엄청 많이 투하를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바로 이 2가지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소비자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기비는 품질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만큼 대기비는 비용은 줄어든대. 회사 공항의 시설비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시설이 좋아지면 비용은 올라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최적점, 이 2가지가 상충되니까 최요적점을 갖다 우리가 회사는 찾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는 적정 품질 비용 또는 적정 관리 비용이라고 얘기하며, 이걸 갖다 우리는 대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대기 비용을 갖다 들게끔 해줘야 될 건가를 갖다 고민해야 되는 거 대기 모델이다 하는 얘기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될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우리 책을 보면 최적화 모델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게임 이론과 휴리스틱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게임 이론이다 그럴 때 게임 이론은 뭐를 갖다 얘기하죠? 일종의 상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호 충돌, 상충화, 상호 충돌이다. 일종의 뭐가 되죠? 여러분들 잘 알지만 고스톱 시업을 친다 이럴 때 고스톱 3사람이 기본이죠. 치면 반드시
누군가 승자가 있으면 누구는 피해자가 있어야 돼. 여기는 서로가 다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는 윈앤윈과는 반대가 되지.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상충이다 또는 게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게임 이론은 뭐가 되느냐, 상충하의 이야기가 되며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임은 제로섬이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제로섬은 합하면 뭐가 되느냐, 0이 된다. 예를 들어 A와 B가 둘이 화투를 쳤을 때 항상 뭐가 되느냐, 딴 사람이 100원을 땄다면 읽은 사람은 얼마를 읽어야 되죠? 100원을 읽어서야만 합하면 뭐가 되죠? 0이 된다. 합이 0이 된다 그러는 걸 제로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상중하는 고스톱을 칠 때 딴 사람과 읽은 사람을 합하면 뭐가 되죠? 항상 0이 된다. 이런 관계를 갖다 우리는 상충하의 관계라고 말하고, 거의 인생사는 어떻죠? 상충 관계가 많이 소위에서 머리싸움이라고 말하죠. 잃는 자와 뺏기는 자, 얻는 자 합하면 제로. 이런 걸 갖다 상충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휴리스틱은 경영자 직관론입니다. 경영자 직관론. 자, 무슨 말이냐? 경영자 직관론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생산관리에서 시장 설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죠? 또는 내년 봄에 어떤 물건이 히트를 칠까요? 이거는 수 없는 경영자가 오랜 경험에 의하여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년 아마 이런 게 히트 칠 거야. 직관론을 갖다 때리는 걸 우리는 휴리스틱이다. 딴 말로 말하면 직관론이라는 말이 되죠. 직관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 두 가지는 필히 여러분 책에서는 보면 6가지, 5가지, 4가지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바로 여러분들 아는 이런 내용은 마케팅에서 이해를 하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통계적 도구에는 다중회계 판별, 그 다음 모델은 마코브 과정의 모델과 대기 모델, 그리고 최적화에는 게임 이론과 휴리스틱, 경영자 직관론, 이런 이야기는 뒤쪽 경영에 가면서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정보를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잘 이렇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바로 MIS 과정과 MR의 과정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주어진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 회사가 아닌 바깥 전문청에서 요청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외부 정보, 내부 정보, 외부 정보를 전부 합해가 우리는 뭐라고 하죠? MIS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을 아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건 평상시에 통상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문가에게 가서 전문적인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보를 파는 곳에서 데이터를 갖다 구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상적이다 이거죠. 내부 정보, 외부 정보 일상적이다. 근데 많아요. 갑자기 우리 회사에 뭐가 되느냐, 매수 광고가 뚝 떨어졌다. 왜 그럴까? 소비자가 줄었다. 왜 그럴까? 경쟁 회사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발로 직접 뛰며 우리가 조사하는 걸 갖다 특별히 마케팅 조사, 영어로 말하면 마케팅 리서치, 그러니까 MR이라는 말을 갖다 쓰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MR은 발로 뛴다는 이야기를 역점을 둬야 됩니다. 발로 직접 뛰면서 종업원이 어디에 되느냐, 발로 뛴다. 발로 뛰어다니면서 어디에 되느냐, 반드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죠? 컴퓨터 이하여 정보가 수집이 안 돼. 발로 뛰어야 돼. 그래서 MIS 속에 MR은 어디에 되죠? 포함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영정보 시스템이란 넓은 이야기 속에 MIS 속에는 통상적은 1번, 2번 내부 정보, 외부 정보 이거겠죠. 근데 이 속에서 정말 발로 뛰어야 되는 세 번째가 뭐가 되죠? MR이다. 그럼 정보 합해가 뭐라고 하죠?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되지만, 요 MR은 특히 발로 뛰며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데서 중요한 정보다 하는 말이 되며, 특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MIS와 MR은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갖다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MR과 MIS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책에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뭐 주요한 이슈만 몇 가지 찾아보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MR은 직접 자기들의 내부 정보입니다. 내부 정보를 갖다 자기들은 어떠냐 그럼 취급해야 된다. 이건 내부입니다. 내부. 책은 우리가 요거 MIS와 MR을 바꿔놨는데 책과 반대로 써도 여러분 상기를 하고, MIS는 뭐가 되느냐, 일상적 외부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걸 뭐 노출된 정보를 갖다 얘기하는데 그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는 바로 뭐가 되냐? 컴퓨터가 필요 없어. 컴퓨터가 필요 없어. 컴퓨터가 필요 없다. 여기는 반드시 컴퓨터를 갖다가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컴퓨터에 있는 정보는 MIS, 컴퓨터와 관계없이 내부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발로 직접 뛴다는 얘기가 되지. 이건 너무나 알려져 있는 일상적 정보다. 그리고 외부 정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요거는 MIS가 과거 정보라면 과거의 실적이죠. 과거에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미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미래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취급하고 결론은 이런 이야기를 갖다 쓰고 MIS 속에 MR이 포함되며 이 세 가지가 다 마케팅 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MS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MDSS다 그런 말을 썼죠. 다시 한번 여기서 자 MIS는 1, 2번 내부, 외부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재 과거에 일어났던 일 이런 거고 특히 이건 외부다. 그럼 MR은 발로 직접 뛰며 컴퓨터가 필요 없고 내부며 미래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이걸 전부 묶어서 뭐라 그랬어? MDSS 바로 마케팅 디시전 스포트 시스템이다 하는 이야기 다 된 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아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 MR을 어떻게 하느냐? MR의 단계, MIS는 뭐 컴퓨터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 MR은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느냐? 우리 책에 보면 바로 여러분 박스로 4단계를 갖다 그려놨는데 저는 여기에 그냥 간결하게 PPT를 작성하다 보니까 4개를 갖다 옆으로 직선적으로 세로로 쭉 배열했는데 우리 책에서는 동그라미를 그리며 4단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세히 되어 있는데 저는 100% 할 수 없고 항상 여러분 뭐가 되느냐? 책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책에 있는 정보를 선생님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만 여러분은 더 섬세하게 좋은 노트를 만드는 것. 자기 스스로 얘들으냐 서브 노트를 잘 만드는 것이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그림을 보면 바로 책에서는 요거 동그라미, 요거 동그라미, 요거 동그라미, 요거 동그라미 이렇게 순서를 갖다 쭉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약하며 나가며 정리를 하죠. 자, 맨 먼저 바로 도대체 문제가 뭐냐? MR은 아까도 말했지만 일상적이라는 건 안 했죠. MR은 발로 직접 뛰어야 된다고 했죠. 비사이란 말이야. 스페셜하단 말이야. 우리가 갑자기 경쟁자가 나타났다. 매상고가 뚝 떨어져서. 이러면 어디 되죠?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발로 뛰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뭐냐? 그리고 여기는 목적이 뭐냐? 이거부터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구하지? 세 번째는 조사를 어떤 방법이 이야기하지? 그리고 마지막에 조사 수단은 어떻게 하지? 요거 이하여 마케팅의 MIS가 아닙니다. MIS는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거야. MR은 발로 직접 뛰며 구해야 돼. 그러나 넓게 말하면 다 정보다 이거죠. 회사의 즉 시장의 정보를 갖다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맨 먼저는 문제 정리부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문제는 뭐냐? 조사할 게 뭐냐? 한마디로 뭐를 조사할 것인가? 뭐를 조사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이게 이야기다 이거죠. 뭐를 조사할 건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그럼 이제 이런 조사를 갖다가 한다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사에 그 목적이 있다면 조사의 목적을 갖다 우리가 딱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매상고가 왜 죽는지 아니면 뭐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문제에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사를 갖다 우리가 정립하기 위해서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방법은 탐색조사와 기술조사와 인과조사는 요 세 가지 용어를 알아야 돼. 탐색은 뭐냐? 탐색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의사결정에 관련된 변수. 예를 들어 매출액이냐 아니면 종원수냐 아니면 고객수냐 변수가 뭐냐? 이게 탐색입니다. 탐색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건 변수가 뭐냐? 변수가 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기술조사라 그럴 때 기술은 수치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분포입니다. 수치가 몇 번이지? 또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빈도가 이해되지? 수치와 빈도.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매상 장사를 보던 사람이 시장을 보던 사람이 일주일에 2번으로 바뀌었다. 3번 구입하던 사람이 2번으로 구입하게 되었다. 이건 뭐가 되죠? 수치와 빈도라고. 이런 걸 조사하는 걸 갖다 기술조사를 해요. 그다음 인과는 그대로 원인과 결과. 이런 원인과 결과에 의하여 바로 인과 원인과 결과가 모였다.
이걸 갖다 찾는 거야. 여기서 시험에 잘 나가는 탐색이 뭐죠? 기술이 뭐죠? 인과가 뭐죠? 이걸 물을 때 여러분은 우리 거리와 멀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해. 탐색은 변수가 뭐니? 그 다음에 기술은 뭐가 되느냐? 수치가 어떻고 빈도가 이해야 되지? 일주일에 3번 구입하던 걸 일주일에 2번 구입하네? 그건 바로 기술조사다 이거죠. 그런 이유는 우리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인과에 속하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첫 번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결정이 됐다면 목적과 방법을 결정했다면 2차 자료, 1차 자료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자료를 수집했을 때 1차는 뭐고 2차는 뭐냐. 2차는 남이 만들어준 정보, 1차는 내가 직접 발로 뛰는 정보. 굉장히 중요한 게 1차와 2차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미 나와 있는 남이 만든 물건. 이건 바로 우리가 비용을 갖다가 해야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구매 비용, 정보 구매 비용이 들어야 되지. 구매 코스트가 든다. 그럼 1차는 뭐가 되죠? 1차는 직접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지. 자기가 직접 조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조사 계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돈 주고 사오는 정보냐 아니면 자기가 직접 발로 뛰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걸 대한 이야기가 2차냐 1차냐가 된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거죠. 코스트가 베니핏. 이게 아주 중요한 경영하기 아주 필수죠. 비용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효익이 있다. 예를 들어 비용을 많이 들었는데 효익이 별로 없더라. 비용을 갖다 100만 원이나 100이라는 돈을 갖다 들였는데 그 비용 결과는 90밖에 안 된다. 그럼 조사하지 말아야지. 조사하지 말아야지. 비용보다는 큰 이익. 예를 들어 비용이 100원인데 여기에 200원이다. 그럼 조사할 만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조사 때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이 비용과 효용의 관계. 비용과 효용의 관계를 명백히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미 있는 정보냐 내가 조사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방법 우리 책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너무 미주알 고주얼 강의하다 보면 진도가 나가게 몇백 강 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책 속에서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선생님 핵심만 얘기하지만 알아둬라. 그럼 반드시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코스트와 베니핏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그렇죠. 앞쪽에 마케팅 할 때 소비자다 그래요. 내가 100원 주고 산 물건이 느끼는 만족감이 200, 300원 돼야 계속 소비를 하지. 아니 난 100원 주고 샀는데 만족감이 90밖에 안 돼. 그럼 초이스의 변경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활동이다 그랬죠. 항상 소비자가 그 코스트보다 만족감을 더 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만 어떻게 되죠? 바로 승부를 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의 방법. 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는 하나하나 관찰을 한다. 관찰법. 직접 어떤 사람 조사를 관찰하더라. 관찰법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미세한 부위까지 내용을 갖다 가만히 보면 평상시에 의해 되는 얘기가 뭐 잘 나타나지 않은 정보를 아는데 유용하다. 그렇죠? 관찰을 하니까. 관찰, 미주알, 고주알 관찰을 하니까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정보도 이해됩니까?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되냐면 바로 집단 면접법이라는 말이 나와. 집단 면접법. 이 집단 면접법은 어디에서 많이 쓰여지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소비자 고객 면담. 소비자들을 갖다 한 10명쯤 모아놓고 여러분 불만이 뭐였죠? 사용했을 때 어떻죠? 하는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질문법에 속하며 목표 집단 면접법이라는 말을 쓰죠. 이 내용은 한 8명이나 12명 되는 소비자들을 갖다 모아놓고 토론으로 자유롭게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법이 나옵니다. 질문법. 질문법을 갖다 우리가 하는데 여기는 질문자와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자유로워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피임약에 대한 이야기. 피임약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 남자 직원이 여자분에게 피임약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묻는다면 정확한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법은 반드시 상황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실험법에 의하여 있는데 여기는 실험은 바로 뭐가 되느냐 질문지와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질문 집단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우리가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그 이하여 실험에 의하여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결국은 조사를 갖다 우리가 실험해서 한다 그러는 데서 자 관찰을 한다 또 아니면 집단 면접을 한다 질문을 한다 실험법을 쓴다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조사의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조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느 종사 누구를 조사할 것인가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사의 수단에는 이거죠. 설문지와 여러 가지 설문지를 쓰죠. 그리고 뭐가 되느냐? 기계장치.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또는 전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조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마케팅 조사에는 이와 같은 4단계를 거쳐서 한다. 굉장히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란다. 탐색, 기술, 인과, 2차, 1차, 방법, 그리고 조사 수단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이 조사 수단까지 됐다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꼼꼼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정보를 전부 다 우리가 구하는 걸 갖다 앞에서 쭉 배웠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정보를 갖다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과를 갖다가 반드시 뭐 하느냐, 그럼 분석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앞에 나왔던 4가지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였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정보를 다 수집해서 4가지 과정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그럼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사에 있어서 이제 표본을 잡고 그다음 누구를 잡을까, 그리고 얼마나 실현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표본 추출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결과에 의하여 정보를 이제 우리가 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갖다 구한 걸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하나의 뭐가 되죠? 정보를 수집하라. 인포메이션을 갖다 해야 되죠. 그렇죠. 정보를 갖다 우리가 봤을 때 수집한다. 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전부 다 분석해야 되겠죠. 일단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러면 레포팅을 올려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보고서를 올린다. 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음에 이걸 갖다 분석해서 결국은 뭐가 되냐, 레포팅, 보고서를 올린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분석의 결과를 갖다 제시한다는 얘기로 결말을 맺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정보를 MR의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MR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케팅이란 도대체 어떤 환경에 의하여 결정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하고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가끔은 미시, 거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학 속에서 여러분은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미시, 거시를 자꾸 경제 쪽으로 보는데, 물론 경제에서는 미시는 좁은 의미의 소비나 생산을 얘기하는 개별 단위를 미시라고 하고, 정부나 국제를 갖다 우리는 뭐를 하냐, 같이 다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소비와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산만 따지는 미시였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되죠? 바로 소비와 생산뿐만 아니라 바로 나라, 정부가 통제하고 그 다음에 국제 끝까지를 보면 그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런 여러분 책 속에 보면 우리 책에 이렇게 뭐가 되냐, 여러 가지 환경을 갖다 분석하는데 관련된 사람을 쭉 적어놨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통제가 가능하냐, 컨트롤이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다, 이건 뭐가 되죠? 여기서 미시입니다. 내가 통제가 가능한 범위 미시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인구수. 아무리 내가 삼성이 큰 기업이라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수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는 없죠.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컨트롤이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미시냐 것이냐는 바로 회사 입장에서 통제가 가능한 컨트롤의 범위냐는 컨트롤의 범위냐에 따라 미시와 것이로 구분한다는 걸 명백히 아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 여러분 책을 갖다 보면 우리 책에서 이해되죠. 바로 여러 가지 아는 두 번째, 공급자, 제조자, 요 첫 번째 나오죠. 그다음에 그 밖에 보면 뭐 여러분 경쟁기업이나 일반 대중까지, 경쟁과 일반 대중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쟁과 일반 대중까지 두 개 박스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 뭐로 보느냐?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미시로 봐야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 밖에 벗어나는 범위에서 경쟁환경, 자연환경, 기술환경, 사회문화환경, 정치 법률환경 바깥쪽에 있는 거, 책 있는 분들은 그걸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이 바깥은 뭐가 되죠? 넌 컨트롤이다.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시냐 것이냐의 결론은 기업의 입장에서 통제가 가능한 컨트롤이냐, 통제가 불가능한 넌 컨트롤이냐 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뭐가 되냐, 미시와 거시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미시 환경 속에 들어가서 통제가 가능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보자. 회사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이 속에서 우리는 과학과 제약이라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과학은 어떻고 이제 제약은 어떠냐 하는데, 과학은 냉정하게 따지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과학은 우리 회사에 이익을 주더라, 프로핏, 나에게 이익을 주는 단체를 갖다 우리는 과학이라고 얘기한다. 나에게 이익을 주면 과학, 나에게 뭐가 되느냐, 로스, 손해를 주더라.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제약이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하기는 하되, 만약에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럴 땐 뭐가 되죠? 프로피트. 바로 과학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에게 마이너스를 주는 업체는 뭐가 되죠? 바로 제약 환경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가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 과학과 제약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책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더라도 뭐가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책 속에서 우리가 한번 봐라. 그럼 책 속에서 어떤 겁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공급자나,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중간이나, 아니면 매개기관이나, 서비스 대행이나, 고객은 정말 고맙죠. 고객은 정말 나의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고마운 과학의 환경이다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제약 환경은 어떻죠? 경쟁자, 치열한 경쟁자, 나에게 손해를 주지, 제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중 속에서도 굉장히 어떠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비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정부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 정부와 국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는 가끔씩 나에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정부의 어떤 보조, 정부가 경제적 정책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후진국 같은 데는 엄청난 뭐가 됩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과학에 이용될 때가 있고, 국회가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끔은 어떤가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법 같은 거 통과시켜서 국회 같은 경우는 제약 규제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규제. 그래서 정부의 제약과 국회의 과학 또는 과학국회, 이럴 때 이 두 가지가 때로는 이익, 때로는 손해가 될 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이건 왜 하느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서 호혜 정책을 펴주는 거는 과학이란 말이야. 또 예를 들어 법에 의하여 나를 갖다 규제하면 뭐가 되죠? 제약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이 두 가지 입장은 뭐가 되느냐, 상황에 따라 뭐가 됩니까? 이 상황에 따라 예를 들어 나에게 마이너스, 이런 걸 줄 때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경계 영역이다. 경계 영역. 여러분들 여기는 완벽하게 과학과 제약이 구분되지 않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을 때, 과학과 제약이 의해되느냐 그럼 같이 들어갔다, 두 가지가 묶여있다 이럴 때는 이건 뭐라 그러죠? 경계 영역이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특히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책을 통하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물건을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어떤 욕구를 만족하실 겁니까? 우리 책에도 보면 운동, 식사, 만약에 사교가 있다, 그럼 이건 욕구 경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 예를 들어 식사다, 그러면 어떤 식사를 할 것입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 감자튀김이나 캔디나 음료수를 놔놓고 경쟁 묻는다면 품종 경쟁이라고 말하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음료수를 놔놓고 어떤 형태의 음료수를 구매할 겁니까? 하고 묻는다면 형태에 대한 경쟁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과일 음료냐, 우유냐, 용 음료냐, 첨가 음료냐, 이 중에 하나 선정한다. 이건 뭐가 되죠? 바로 형태 경제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청량음료를 결정했다면, 그럼 어떤 상표의 청량음료를 구매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 코카콜라입니까? 펩시콜라입니까? 칠성사이다입니까? 이럴 때 이건 뭐가 되죠? 상표에 대한 경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욕구, 품종, 형태, 상표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 책에 자세히 얘기했고,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코틀러가, 여러분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F P 코틀러는 바로 뭐가 되느냐, 욕구 경쟁, 품종 경쟁, 형태 경쟁, 상표 경쟁을 사례를 들면서 보여줬다. 그러는 우리 책의 내용을 꼭 상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메가 마케팅. 이 메가 마케팅이란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이제 뒤쪽을 갖다 우리가 배울 때도 얘기했고, 이미 마케팅 얘기를 갖다 앞에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마케팅은 사피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가 되냐, 사피다. 우리 마케팅 활동은 궁극은 뭐가 되냐, 사피의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피다. 이 사피는 여러분 잘 알지만 어떤 제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어떤 채널을 통하여 얼마의 어떤 판촉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사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에다가 이 피를 더 더하는 게 옳다. 무슨 말이냐? 정치와 언론 플레이가 들어간다. 여러분들 우리 책에서도 보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정치와 여론이라는 이야기. 정치와 여론. 정치와 여론이 언론, 여론. 이 내용이 들어가서 이 피를 갖다 더 더한 거. 그러니까 4P에다가 2P를 갖다 더 더한 게 현대의 6P 시대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마케팅은 원래는 정상은 어떤 제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어떤 채널을 통하여 어떤 판촉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하는 게 정상 4P란 말이에요. 우리 책에서도 이거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왜 되느냐? 일부 학자는 야 정치와 언론까지도 또는 여론까지도 마케팅에 포함해야 된다. 그럼 이게 왜 되죠? 4P에서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지. 확대. 더 늘어난다 이거죠. 늘어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 메가. 메가라는 말은 확대를 얘기해. 메가 마케팅. 메가 마케팅은 원래 4P인데 여기다 2P를 더 더해야만 6P가 된다. 확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메가 마케팅의 개념이 뭐냐? 메가 마케팅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땐 6P를 얘기한다는 거. 일상적 4P 활동에다가 정치와 언론까지 합했을 때 정상적 현대 마케팅을 커버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한 게 바로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런 환경을 봤고, 자, 여기까지가 미시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였다. 미시는 그래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 우리가 미시였다면 이제 조정할 수 없는 범시, 없는 범주 거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시도 우리 책에 보면 자세히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은 범위도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제가 그러죠. 스스로 공부하는 거. 우리 바로 우리 이 카페나 또 여러분에게 동영상 이렇게 기부천사의 개념으로 선생님들 참여하되 가장 중요한 건 본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만 설정해주면 나머지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 학원에 가서 수업 들어봐야 얼마 못 듣습니다. 제가 첫 시작할 때 그랬죠. 바로 석 달 동안 학원 다니면 혼자 공부하면 2주면 끝나야 돼. 공부의 양을 넓히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책 속에 나와 있는 부위를 선생님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죠? 그 속에서 굉장히 꼼꼼히 정리를 잘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며 이 거시도 뭐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많이 들지는 않고 제가 가볍게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하며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인구에 대한 통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구 통계. 인구 통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절대적 규모, 연령, 그다음 교육 수준, 가정 유형, 인구의 지리적 이동. 예를 들어 행정 수도의 이전 이런 거는 인구가 우리가 행정수도를 이동을 한다 그러면 서울의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지. 행정수도 이전 한번 우리가 거론된 바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인구 통계적 환경이라고 불러준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경제환경은 예를 들어 소득의 분포.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중산층이 어떻게 되느냐 감소하고 있다. 중산층의 폭락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느냐 소득 분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축이 어떠냐, 재무가 어떠냐, 신용도가 어떠냐. 예를 들어 IMF 이후에 신용이 급격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 경제적 환경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다음 자연적 환경으로 가면 자연적 환경은 뭐 석유 고갈이라든가 에너지 비용 상승이라든가 공해 수준 증가라든가 환경 보호에 대한 문제. 이건 바로 자연적 환경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고 다음 기술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혁신. 이 혁신이라는 말을 갖다 굉장히 자주 묻습니다. 혁신은 기술의 발전을 갖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사람이 생명을 가지듯이 제품도 어떻게 되느냐 등단에서 사라질 때까지 과정을 우리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말하죠. 이 라이프 사이클이 새로운 제품 그럼 계속해서 발전하는 쪽으로 올라갈 거다 이거죠. 이럴 때 한 단계 발전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신이다. 그럼 혁신이 쭉 모였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되죠? 변혁을 물결을 일으킨다. 그래서 변혁은 공극은 시그마, 혁신을 갖다 합한다. 혁신을 전부 다 묶어두면 이건 뭐가 되죠? 변혁의 물결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근데 바로 기술의 변화, 혁신. 예를 들어 동네 비디오 가게가 다 없어져서 영상에 뭐가 됩니까?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를 들어 인터넷상 영화에 다 밀려버렸죠. 이건 뭐냐? 바로 기술적 환경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정치 법률, 사회 문화,
뭐 사회 문화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위 문화.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핵심 문화 그런 말이 있는데 핵심은 사회가 변해도 사람에게 변하지 않은 가치관을 핵심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안동 지방에 가면 굉장히 보수적이다. 좀 웃으면 얘기죠. 서울에서는 남녀의 사랑을 갖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봅니다. 그러나 안동 가서는 절대 그런 게 허용이 안 된다. 이건 뭐가 되느냐? 바로 핵심 문화. 세월이 지나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위 문화의 존재. 그런데 이 하위는 바로 청소년 문화, 클럽 문화, 힙합 문화, 바로 하류란 말이 아니라 분류를 얘기합니다. 분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문화를 하는데 2차 문화의 가치관이라는 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1차는 1930년대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2차는 뭐가 되죠? 그렇죠. 2차의 대전을 얘기합니다. 이런 걸때 가치관의 변화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2차 문화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면 사회 문화의 변경까지 우리 책에 있는 이야기로 저는 가볍게 처리하고 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였죠? 바로 상황, 시장의 상황 변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는 소비자의 내용은 어떤가? 소비자 쪽을 우리가 한번 방향을 돌려보자.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역점을 뒀다면 소비자 입장은 어떤가? 소비자의 상황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다음 주제가 되는 이야기가 되고 마케팅에서는 바로 미시거시인 시장의 상황 분석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된다면 이번에는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소비자 상황은 어떠냐? 소비자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소비자는 이겁니다. 자, 어떤 자극을 갖다가 준다. 이 자극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반응을 갖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럼 일으키게 되죠.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럼 그 반응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 액션. 액션이 뭐가 되느냐? 구매다. 구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에서. 자, 만약 이 자극은 누가 자극을 주느냐 그러면 보통 기업들이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마케팅의 4P의 자극. 요 4P의 자극은 누가 주죠? 기업이 어디 되죠? 자꾸 자기의 제품을 광고한다. 이건 바로 소비자에게 사라. 어떤 제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어떤 유통 그 다음에 이런 촉진. 요걸 4P는 기업이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 내적이란 말이에요. 내적. 기업의 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플러스 외적인 어떤 그럼 여러 가지 뭐가 됩니까? 바로 기업의 외적인 요인 이거에 의하여 자극을 줄 수 있다. 자극을 줄 수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난다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구매자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살아왔느냐에 따라 구매자의 그 표음이 반응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면 문화, 사회, 개인, 심리. 문화, 사회,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개인, 심리. 그래서 문사계 심리라는 거 외우는 사람들도 자주 봤습니다. 문화, 사회, 개인, 심리. 이게 결정적 뭐가 되느냐? 그럼 변수다. 결정적 변수다. 이 결정적 변수에 의하여 예를 소비 패턴이 팍 결정이 됩니다. 소비 패턴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바로 구매로 연결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거에 의하여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언제 어느 구멍가게에서 어디에서 살 건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문사개심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마지막에 제품 선택, 상표 선택, 점포 선택, 구매 시기 선택, 구매 수량 이제 결정, 구매로 액션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뭐가 되냐 그럼 책에 나오는데 이걸 이해를 해주는 것이 소비자 행동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거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회사가 또 외적인 거 4P의 활동은 자극이란 말이에요. 반응은 소비자가 문사계 심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게 따르게 되고 결국은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로 연결된다 하는 이야기고 여기에 문사계 심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으며 다음 시간에 문사계 심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쭉 연결하며 마케팅 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에 이제 소비자의 바로 주요 영향들 여기에 문사계 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수고했습니다.